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현지에서 NBA 인기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컨텐츠를 찍었고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12만 정도 나왔던데, 그렇다면 조코피TV가 생각하는 NBA가 인기를 유지시키고 또 나아가서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픈 커리가 은퇴한 이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뒤에도 NBA가 핫한 종목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6가지 방법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제발 제 시간에 경기 좀 시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 할 것 없이 NBA는 정말 모든 경기 최소 10분, 또 전국 방송의 경우 15분 이상 지연 시작합니다. 어쩔 때는 또 7, 8분 뒤에 시작을 하기도 하니 그야말로 뒤죽박죽입니다. 팁오프, 그러니까 경기 시작 시점을 가장 맞히기 어려운 스포츠가 NBA예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그냥 제 멋대로입니다. 11시에 고지가 됐지만 11시에 시작하는 경우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단 한 번도 없어요. 경기 시작 10분 전에 국가 제창하고 그 다음에 선수 소개 끝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11시에 시작한다고 하면 최소 10시 50분에 시작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기본적인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죠. 아예 미리 시작을 해버리면 우리가 10분, 12분 동안 지연 시작하는 그 기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광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시 시작은 제 개인적으로는 시청자들과 맺은 첫 번째 약속인데 이걸 한 시즌 내내 어기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속 시간을 지속적으로 정말 늦게 오는,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들 극혐하거든요. 한두 번쯤은 늦을 수 있죠. 그런데 항상 늦는 놈들이 늦어요. 정말 싫습니다. 근데 NBA가 그러고 있어요. NBA는 이걸 지금 고칠 생각도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11시에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11시 7분, 8분, 11시 10분, 11시 15분에 시작하는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 광고가 나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료 때문이에요, 광고료. 얘네들도 바보 등신이 아닌 이상 정시하고 싶죠. 그런데 편성표 11시에 땡겨놓고 11시 15분까지 광고 때리는 거야. 전국 방송이 왜 길어지겠습니까? 그만큼 광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저는 그럴 거면 아예 10분, 15분 미리 시작해라. 만약에 편성 문제로 그게 쉽지 않다고 한다면 고지한 팁오프 시간을 11시가 아니라 11시 15분으로 바꿔라. 왜냐하면 MLB는 11시 7분, 5시 7분, 5시 5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당장 메이저리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NBA는 무슨 배짱으로 그러질 않는지. 그러면 또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편성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냥 11시에 해놓고 11시 15분에 시작하는 게 서로에게 해피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NBA가 고객을 기만하는 단체가 돼버리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스포츠가 돼버린다면 결국에는 광고 단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JJ 레딕도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시작 시간은 지키는 게 고객 그리고 관중, 시청자들과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발 경기 시간, 제 시간에 좀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지만 타임아웃 개수를 더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보다 지금 NBA 타임아웃 개수가 줄긴 했어요. 과거에는 100초짜리 있었고 20초짜리도 있었는데 지금은 75초짜리 풀 타임아웃이 팀당 7개, 총 14개입니다. 그리고 20초 타임아웃은 없어졌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타임아웃마다 얼마의 시간이 찍히냐면 그건 이제 현지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샤클락이에요. 2분 30초에서 3분 30초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댄스 팀 및 퍼포먼스 팀이 공연하고 그 다음에 관중 이벤트가 나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 MC가 들어오고 또 댄스 팀이 들어오고 퍼포먼스 팀이 들어오고 관중들이 또 특정한 이벤트에 참가를 하고 이분들이 전부 다 들어오고 퇴장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매 작전 시간에 소요되는 실제 시간 제가 재봤거든요. 제가 NBA 경기를 많이 보러 가잖아요. 3, 4분이에요. 75초짜리 타임아웃이 최소 3분, 길어지면 4분입니다. 이게 과장 같죠,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타임아웃이야. 화장실 가서 볼일 한번 보고 와도 계속 하잖아요. 75초면은 오줌밖에 못 싸죠. 그런데 그냥 타임아웃에 한번 우르르 쾅쾅 하고 와도 경기 시작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3, 4분이 실질적으로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5초 타임아웃만으로 최대 42분이 소요돼요. 왜냐하면 75초 타임아웃이 실질적으로는 3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최소 3분이에요. 그럼 180초죠. 그리고 팀당 7개니까 양팀 모두 다 타임아웃을 소진한다고 봤을 때 거의 소진합니다. 소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두 개, 두세 개 남는 수준이고 180초 3분이니까 곱하기 14를 하면 2520초예요. 이거를 분으로 환산하면
타임아웃에만 42분이 쓰입니다. 저는 하프타임 끝나고 나서 15분의 휴식 시간은 이거는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끝나고 선수 인터뷰도 하고 감독 인터뷰하고 터널 들어가서 또 라커룸까지 가는 시간도 있으니 이거를 저는 줄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래요. 하프타임 시간 플러스 타임아웃까지 합쳐서 57분, 1시간이 소요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농구는 뭐 흐름 자체가 이어졌을 때 재밌잖아요. 계속 심판이 휘슬을 불고, 그 다음에 또 타임아웃으로 들어가고, 이런 순간 흐름이 끊겨요. 뭐든지 이런 뭐 플로우나 흐름이 중요한데 뭐 하다가 들어가고 볼데드 되고, 그 다음에 샷클락 멈추고 재미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타임아웃은 많다. 농구인데 지나치게 늘어지는 이런 현상의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겠죠. 그래서 타임아웃 줄이면은 광고비는 어떻게 충당할 건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NBA가 경기 시간을 줄이고자 타임아웃 개수를 줄였잖아요. 그런데 시청률을 높이면서 그 광고 단가를 높이거나 아니면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지,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시청자들이 외면을 해버리면 광고 단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결국에는 광고 단가가 시청률인데, 이제 뭐 NBA 보는 MZ들이 진짜 더럽게 많이 끊기네. 못 보겠다, 못 보겠어. 이래버리면 결국에는 광고비 전체도 파이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MLB 사례를 본받아서 스피디한 경기 진행을 조금 더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타임아웃 7개를 5개로 줄이는 겁니다. 5개를 줄이고 4쿼터를 제외하고 쿼터별 타임아웃을 최대 1개로 제한하는 겁니다. 지금은 3개까지 쓸 수 있어요. 만약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티브 커 감독이 작전 타임을 게임 시작 20초 만에 불었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수비 열받게 하네. 40초 만에 불었어. 그리고 나서 1쿼터 중반에 불고 그 다음에 1쿼터 직전에 타임아웃 요청하면 3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초반부터 그냥 쫙쫙쫙 끊기는 겁니다. 저희같이 뭐 NBA를 좋아하는 헤비 팬들이 참지만 라이트 팬들이 보겠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쿼터별 타임아웃을 4쿼터만 제외하고 최대 1개, 그리고 타임아웃을 총 7개가 아니라 총 5개, 그 다음에 타임아웃 때 실질적으로 쓰이는 3, 4분의 시간을 2분대로 단축하는 겁니다. 75초짜리 풀타임아웃인데 이게 왜 3, 4분이 쓰이냐고. 그래서 이벤트나 그 다음에 뭐 각종 이런 퍼포먼스도 타이트하게 줄이는 거예요. 경기 시간 줄여야죠. 줄여야지. 물론 현장 가서 치어리더들이 댄스하고 퍼포먼스 팀들이 아크로바틱하게 뭐 공중 제비 돌기 하고 그 다음에 관중들 나와서 하프코트 샷 넣고 자동차 타가고, 세크라멘토에서 그 관중들 직접 봤었거든요. 좋죠. 자, 하지만 지금은 경기 시간을 줄이는 게 대세입니다. MLB가 왜 다시 젊은 층이 들어왔겠어요? 물론 오탄이나 그 다음에 저지 같은 이런 슈퍼스타들의 득세, 그리고 또 빅마켓의 좋은 성적, 이런 것들이 있지만 굉장히 많이 경기 시간을 단축시켰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NBA도 그냥 흘려들을 문제는 아니다. 이거 분명히 타임아웃 전후의 시간들을 줄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역으로 가는 반칙 작전 엄벌에 처하라.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많은 반발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서고 있는 팀들이, 특히 3점 이상 앞서고 있는 팀들이 역으로 반칙 작전 하잖아요. 역파작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자, 물론 앞서가고 있는 팀에게 이런 벌을 준다는 건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과거에 뭐 해거 작전, 일부러 하는 자유투 작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룰들이 바뀌었잖아요. 속공 나갈 때 트랜지션 테이크 파울도 그렇고, 저는 3점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도리어 반칙 작전으로 자유투 2개를 앞서고 있는 팀들이 쓰는 작전이 너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거는 뭐죠? 첫 번째, 또 흐름이 끊기는 겁니다. 앞서고 있는데 일부러 자유투를 준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치가 맞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요즘에는 뭐 3점 농구가 득세하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작전을 쓰는 게 이상하진 않지만 매번 흐름이 끊깁니다. 그리고 극적인 요소도 크게 감소해요.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동점이나 역전을 노리는 그 3점 혹은 2점이 날아갔을 때 그 희열을 굉장히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긴장감 넘치는 승부가 아니라 자유투 대결을 보는 느낌이에요. 마지막은. 그렇기 때문에 경기 시간이 뭐 클러치 상황에서 쫙쫙 늘어납니다. 자, 물론 3점 차 이상으로 앞서고 있는 팀들에게 이런 작전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건 어떻게 본다면 지나친 개입일 수도 있죠. 자, 하지만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리그의 흥미를 굉장히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2일 있었던 보스턴과 클리블랜드전에서도 클리블랜드 케니 애킨슨 감독이 계속해서 역으로 파울 작전을 지시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경기 끝나고 나서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나는 마지막에 그런 자유투 대결로 경기가 시간이 늘어나는 거를 정말 싫어한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역으로 파울 작전을 지시한 이유는 페이튼 프리차드에게 스텝백 3 맞기 싫어서 페이튼 프리차드에게 나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아서 역으로 파울 작전 했다 라면서 씁쓸하게 웃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는 좀 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물론 많은 반발이 있을 건 알지만, 그래서 저의 해결 방안은 지고 있는 팀의 반칙 작전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것까지 뭐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 종료 1분 전에 한해서 앞서고 있는 팀이 경기에 앞서고 있는 팀이 고의적인 파울로 끊었을 때 마치 away from the ball 파울처럼 인바운드 상황에서 패스하기 전에 파울이 나오면 자유투 하나 주잖아요. away 파울처럼 자유투 1개 플러스 공격권 유지로 바꾼다면 어떨까? 네, 저는 찬반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가장 클러치 타임이 재미없다고 느끼는 게 역파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종료 1분 전만, 사카토와 연장 딱 종료 1분 전에만 앞서고 있는 팀의 고의 파울일 때 저는 자유투 1개와 공격권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러면 굉장히 시청자들을 끝까지 좀 TV 앞에 혹은 PC 앞에 혹은 뭐 핸드폰 앞에 좀 더 앉혀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NBA 어플 리그 패스 다 뜯어 고쳐라. 정말 저는 진짜 리그 패스 이제 결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NBA 앱도 지워버리고 싶어요. 자, 큰 돈을 낸 앱 시청자들이, 리그 패스 시청자들이 도리어 스트레스 받는 현상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금액이 싸지도 않은데. 몇 년째 NBA 사무국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좀 불편하면 어때? 이탈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 본다는 거죠. 그러면 정규 시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내가 항상 앱을 켰을 때 쾌적한 환경, 리그 패스를 켰을 때 그냥 하나의 충돌도 없이 내가 정말 온전히 경기에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집중을 해서 보는 그런 환경을 주어줘야 되는데 NBA는 뭐 그런 게 없어요. 몇 년째. 역대 NBA가 최대치 수익을 찍고 있고 셀러리 캡도 하늘을 찌르는 상황입니다. 중계권으로 몇 조를 벌어들여요. 그런데 몇 년째 같은 문제를 반복한다? 이거 NBA가 배떼지가 쳐부른 거죠.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시청하는 고객들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나요? 아니요. 자, 팁오프 시작하는데 15분째 안 하고 있어. 근데 앱을 보는데 튕겨. 보기 싫어요. 저도 진짜 너무 아직도 NBA를 좋아해서 NBA 리그 패스로 들어가면 보기가 싫어요. 보다가 튕기는 현상, 싱크 안 맞는 현상, 싱크 안 맞는 것도 진짜 빡치거든요. 거기다가 막 서비스 불가래 또 갑자기 재생 불가래. 진짜 정말 저는 앱을 지웠다 깐 적도 있어요. 내 핸드폰과 충돌하나? 아니었습니다. 충돌을 하게끔 NBA가 그냥 그렇게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해결 방안은 뭐 간단하죠. 그렇게 돈을 많이 쳐벌면서 어플 및 리그 패스에 할당하는 예산을 대폭 증가해야죠. 이거는 뭐냐면 돈을 안 쓰는 겁니다.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성의가 없고 돈을 안 쓴다는 거는 프로그램 개발도 안 하고 인력도 배치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혁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도 대거 교체해야 됩니다. 1990년대 초반에 NBA가 뭐 전 세계 스포츠 기구가한테 가장 먼저 세계화를 이뤘다 하면 뭐합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리그 패스 앱조차 제대로 구동을 못 하는데 진짜로 뭐 메이저리그와도 비교해봐도 너무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 NBA 어플 깔고 그다음에 리그 패스 보는 분들이 진짜 시청자라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혁신적인 그런 방안이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투자 금액이 필요해요. 애덤 실버 총재가 우리 여기서 돈 법니다. 그 다음에 32개 팀으로 확장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실을 다져야죠. NBA 앱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리그 패스 마찬가지고요. 자, 다섯 번째, 이것도 뭐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정규 시즌 중요성을 높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일부 선수들의 휴식, 로드 매니지먼트는 이제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클리블랜드의 케니 애킨슨 감독도 과거랑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 스타들을 함부로 앉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로드 매니지먼트를 마음껏 못하게 하는 거 솔직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는 바뀌었어요. 이런 것까지 더 이상 강제하거나 그 다음에 뭐 설왕설래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규 시즌 줄여라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저는 이거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돈이 걸려있고 중계권 새로 계약했잖아요. 전부 다 82경기라는 게 다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NBA 유관 역사인 82경기 체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타임아웃 줄이는 건 광고비만 걸려있지만 경기 수를 줄이는 건 중계권료가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2경기가 저희가 살아생전에 바뀔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플레인 토너먼트 제도는 역시나 뭐 왈가왈부가 많았지만 호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그래도 정규 시즌 마지막에 긴장감을 주니까. 혹자들은 와, 플레이오프 티켓 너무 많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 팬들은 정규 시즌을 보지 않는 이유로 너무너무 스타들이 정규 시즌을 설렁설렁 임한다. 구단도 마찬가지다. 백투백 상황에서 두 번째 경기는 전략적으로 포기한다든지 뭐 아니면 선수들에게 돌아가면서 휴식을 주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팬들을 기만하고 정규 시즌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다. 전부 다 카와이 레너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규 시즌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는 작업이 급선무인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해결 방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일본 프로야구처럼, 일본 프로야구가 포스트 시즌 때 상위 시드에게 1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7전 4선승제가 아니라 6전 4선승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프로야구처럼 각 컨퍼런스 1번부터 3번 시드에게 1승을 주는 겁니다. 1승을 먼저 주는 거예요. 1대 0에서 시작하는 거야. 업셋 가능성 낮아지죠. 이런 얘기들이 있겠죠. 그러면 하위 시드 팀들에게는 너무 기회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경기수 줄어드는데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하위 팀들이 1번부터 3번 시드까지 따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런 1번부터 3번 시드까지 따내지 못했으면 플레이오프 때 더 열심히 해서 업셋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면 되죠. 그 과정에서 팬들이 열광하겠죠. 그리고 정규 시즌에 대한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높아질 겁니다. 왜냐? 플레이오프에서 1승을 주는 거니까. 그리고 정규 시즌 매 경기에 대한 중요성은 아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통론자들이 얘기하겠죠. 미국 스포츠가 7전 4선승제에서 1승 주는 때가 언제가 있었다고. 그 다음에 그 일본 프로야구 것도 가져왔다고 하면, 이거 우리 미국 스포츠, 이렇게 농구의 자존심이 무너지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미 미국 스포츠는 지금 역사와 전통에 얽매이지 않은 채 파격 변신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승부치기, 피치클락, 여러분 이거 뭐 상상을 했습니까?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됩니다. 자, NBA는 82경기 절대 못 바꿔요. 그리고 농구라는 종목 특성상 백투백, 그 다음에 뭐 4일간 3경기, 그 다음에 7일간 4경기, 선수들에게 휴식을 줘야 되는 거 맞아요. 예전에 존 스타크턴, 마이클 조던은 82경기씩 뛰었는데요. 그 당시와 뭐 단순히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물론 그 시대의 농구를 봤지만. 그렇다면 결국에는 정규 시즌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면서 모든 선수, 모든 감독들이 82게임 중에 한 게임 한 게임을 소중하게끔 만들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포스트 시즌 때 상위 시드 팀들에게 더 많은 특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KBO처럼 정규리그 1위 팀이 파이널로 진출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저는 1승이라도 줘야 된다. 홈코트 어드밴티지로는 너무 그 이점 자체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기를 쓰고 가서 3번 시드 하느니 그냥 마지막에 설렁설렁하고 커리한테 휴식 주고 드레몬드 그린 쉬게 하고 르브론 제임스 그냥 하루 오늘 원정 비행기 따라다니지 말라 그러고 앤서니 데이비스 그냥 마사지 받으라고 하고 6번 시드로 가겠어. 이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번 시드부터 3번 시드까지 1승씩 주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전에 마크 큐반, 댈러스의 전 구단주가 어떤 제의를 했냐면, 그래, 정규 시즌 때는 서부 컨퍼런스 15개 팀, 동부 컨퍼런스 15개 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플레이오프는 상위 16개 팀 자르자. 동서부 믹스해라. 뭔 상관이냐. 그래, 뭐 보스턴에서 포틀랜드까지 6시간 걸려도 보스턴이 1번 시드고 포틀랜드가 16번 시드면 그렇게 7전 4선승제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저는 그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았는데 현실적인 가능성은 떨어지고, 이것도 물론 현실적인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정규 시즌에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는 상위 시드에게 더 많은 보상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이야기도 뭐 어떤 분들께서는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선수들이 NBA를 그냥 정치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NBA를 보기 위해서 TV를 트는 거지, NBA 선수들이 뭐 본인들의 직업을 볼모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뭐 그런 걸 보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BLM도 그렇게 와닿진 않았습니다만 경기 자체를 볼모로 정치색을 띤 목소리를 내는 순간 스포츠 본질은 훼손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물론 모두가 나의 편일 수는 없죠. 하지만 애써 적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애써 저는 NBA가 트럼프 대통령일 때 한 번도 백악관을 가지 못하는 게 저는 좋은 현상일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괜히 대척점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셧업앤 드리블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닥치고 뭐 농구 선수들은 드리블이나 하세요. 이건 아니더라도 본인들의 직장을 저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NBA 선수들의 이런 한마디 한마디 또 영향력이 엄청나잖아요. 말 그대로 인플루언서잖아요. 그렇다면 정치 양극화 그리고 분열의 수단으로 NBA가 쓰여서도 곤란하고 또 그런 목소리를 뭐 선택적으로 내는 것도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냥 NBA 선수는 NBA 선수일 때가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NBA의 컨텐츠, 경기, 본인들의 직업 자체를 정치적인 수단에 볼모나 내가 목소리를 내는 수단으로 내는 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입니다. 물론 그거는 당연히 선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별로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NBA를 싫어하는 안티 세력이 생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될 텐데 NBA가 뭐 좋은 영향을 받겠습니까? 저는 자충수를 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해결 방안은 셧업 앤 드리블 이라고 하면 제가 굉장히 무식하다는 평가를 받겠죠. 이거는 그냥 농담이고 케빈 듀란트를 롤모델로 삼자. 듀란트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듀란트는 진짜 농구만 하잖아. 듀란트 결혼도 안 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이야기 본인이 모르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스포츠 선수는 플로우 위에서 멋지게 승부사 기질을 보이고 경쟁심을 내보이고 스포츠맨십을 발휘할 때 그 존재로 가치가 있는 거지. 저는 스포츠 선수 이상의 그런 영향력이 있다면 은퇴하고 나서 해라. 내가 NBA에 속해 있지 않을 때 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저도 사실 뭐 NBA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잖아요. 저도 제가 NBA를 좋아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차도 사고 뭐 옷도 입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NBA가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잘해온 기관이지만 또 최근 들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안일한 부분도 있고 빡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제 주관으로 6가지를 뽑아봤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의견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뭐 너무 비난, 힐난의 댓글은 달지 마시고 또 건전한 비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NBA의 인기 유지 방안 그리고 스테픈 커리와 르브론 제임스가 은퇴한 이후에도 NBA가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제가 언급한 부분 이외에도 그런 부분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구독을 안 하시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구독까지 해주시면 제가 더욱더 힘을 내서 여러분에게 더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